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한 존재, 바로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악마가 대체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독특한 기원 이야기예요. 들어보시면 아마,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누가 악마를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악마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생각?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왜 악마라는 존재를 굳이 만들어내야만 했던 이유, 그 숨겨진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원전의 설명에 따라 시간을 아주 멀리, 인류 역사의 굉장히 다른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여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아주 먼 옛날, 사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성의 중심이 되는 모권제 사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을 거예요. 당시의 권력 구조, 정말 극명하죠. 한번 보세요. 여성은 정부, 종교, 상업,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중요한 권력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럼 남성은 뭘 했냐? 그냥 힘쓰는 일, 그리고 종족 번식. 딱 그 두 가지 역할에 한정됐다는 거예요. 원전에서는 이걸 일벌에 비유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발언권도 없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런 극단적인 구조 속에서는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변화를 향한 갈망, 그 반란의 씨앗이 어떻게 싹트게 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반란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불만이 많았던 남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원전에 따르면 이들은 육체적인 힘이나 매력이 좀 부족해서 여성들의 인정을 거의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깊은 무력감과 함께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당시 사회를 꽉 잡고 있던 여성들은 이런 불만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쟤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저러는 거겠지 하면서 일종의 좌절감 표출 정도로 가볍게 넘겨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반대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만약에 저 여자들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 방식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거라면? 바로 이 의심의 씨앗이 견고해 보였던 기존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비로운 어머니 여신에 대한 절대적인 무덤으로 세워진 사회잖아요. 이걸 무너뜨리려면 뭔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무기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와, 이 전략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치밀합니다. 자,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의심을 만드는 거예요. 여신에게 통제 불가능한 나쁜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죠. 어라? 여신도 완벽하진 않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쫓겨났지만 언제든 우리를 속이러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여기서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여신이 여잔데 이렇게 강한 남성 악당을 어떻게 이기겠어?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해결책을 딱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새로운 악과 싸울 강력한 남제신이 필요하다. 바로 이거죠. 물론 이 전략이 하루아침에 먹힌 건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신의 보호자 역할로 남신이 슬쩍 등장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결국에는 여신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훨씬 더 지배적인 존재로 신화 속에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신화적 변화의 끝을 알리는 원전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질투하는 신이 탄생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상황을 요약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신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아주 핵심적인 철학적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권력입니다. 영어로는 파워죠. 이건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힘이에요. 나와 너는 다른 존재라는
분리의 환상에서 태어난 힘이죠. 파이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려면 누군가의 것을 뺏어와야만 합니다. 앞에서 봤던 남성 중심의 부권제 모델이 바로 이 권력을 추구했던 거고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권능입니다. 영어로는 strength에 가깝겠네요. 이건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하빌의 진실에서 나오는 힘이죠. 이건 무한해서 빼앗을 필요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누고 키워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목권제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길,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부로부터 빼앗으려는 권력을 추구하면 그 끝에는 투쟁, 전쟁, 증오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권능을 키우는 길은 창조와 조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원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겪는 이 모든 갈등의 진짜 뿌리는 딱 하나다. 바로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 그 환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원전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물리도 없다. 서로에게서도 신에게서도. 우리는 사실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철학적인 개념이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서로 나뉘어 있고 경쟁해야 한다는 이 믿음, 이 거짓말이 바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에 끊임없이 연료를 대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그래서 원전이 제시하는 해결책, 그 궁극적인 행동 강령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그냥 모든 것과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세상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고대의 신화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까지 이 기나긴 여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악마의 탄생이 얽힌 이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 흥미로운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류가 과거에도 그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는 선택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우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 대신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합의를 선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